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국립현충원 제2장군묘역에 안정됐습니다.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 백 장군의 유지를 받아서 경북 칠곡 다부동과 경기도 문산 파평산 등 6.25 전쟁 당시 격전지 8곳의 흙이 묘역에 뿌려졌습니다. 앞서 연결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역대 육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전우의 아들이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By all accounts, General 백선엽 was a great man, completely selfless, humble, kind, who worked tirelessly throughout his life to strengthen our Iraq-U.S. alliance. 미국에서도요, 국가안보회의 NSC에 이어서 국무부도 한미동맹 구축에 일조한 백선엽 장군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이 광복회는 이 백 장군을 영웅이라고 표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본국으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간도 특설대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친일 행적, 생전에 남긴 공과에 대한 논란을 뒤로하고 영면에 들어간 고 백선엽 장군,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하나만 피면 되겠네. 네, 고 백선엽 대장이 6.25 당시 입었던 전투복으로 수의를 대신한 채 오늘 보신 것처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연결식이 치러지는 동안에 좀 밖에서는 좀 시끄러웠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단체, 그리고 이를 비판하면서 현충원 안장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의 단체예요? 아니면 광복회예요? 광복회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단체라고 단체예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 현충원 안장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가 대치를 하면서 이 대전 현충원 앞에 약간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이 안장 반대 측은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은 현충원이 아닌 야스쿠니로 가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장에 찬성하는 측은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 백선엽 장군의 운구 차량에 뛰어들다가 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박원순 전 시장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을 놓고 지금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백선엽 이 대장도 과거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적 또 6.25 전쟁 당시에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지만 동시에 또 민간인 학살까지 했던 여러 가지 그 자, 이 동전의 양면을 어느 쪽을 볼 것인가? 둘 다 볼 수는 없을까? 우리가 공과 과는 분명히 해야죠. 근데 백선엽 장군은 공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6.25 때 그 참모총장 그 대장하면서 그 낙동강 다부동 그 지켰던 분 아니에요? 물론 혼자 다 지킨 건 아니죠. 다른 장군들하고 병사들의 수많은 죽음의 그 바탕을 해서 했지만은 그 이후에 빨치산 소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참 국난 극복의 1등 공신이잖아요. 다만 과라 하면은 일제시대 때 간도 특설 때 1943년도에 독립군 토벌한다는데 좀 관여가 됐다. 본인은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고 중국 팔로군들하고 상대했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그건 관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과거 전개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한 삶의 흔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일부분이 좋다 나쁘다 이걸 좀 떠나서 전체적인 삶의 흔적 그리고 그 우리가 영웅이 없는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흉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허물을 드러내서 모든 걸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영웅이 없는 시대가 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군 장성들 이런 분들이 저 백선엽 장군 저 추모하는데 앞장선 거 보면은 또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가치도 예. 조금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친일로 전혀 단절을 한다면은 예. 뭐 국가 유공자 뭐 파묘법, 친일법, 파묘법도 한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친일을 했다. 예. 그거는 저는 뭐 묘를 파내도 그건 할 말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 육사를 갔다. 예. 한 군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수재들 돈 안 들이고 사실 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 일본 육사에서 공부하고 거의 그 목숨 걸고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예. 이런 사람도 많은데 단순히 일본 육사 간 게 그럼 친일이다. 이런 식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일본 앞잡이가 돼서 막 한다면은 그건 뭐 국립묘지에 저는 파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험난한 시대에 식민지 시대를 삶았던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겪었던 측면이 있다. 그거는 좀 놔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른 친일파와 이 백선엽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다르다, 구분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연결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많이 갔어요.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사성장군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도 좀 많이 갔는데 배종우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친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진행됐던 친일파 찾아내기, 재산 몰수하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들은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좀 제대로 알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뛰어난 위인들이 사실은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매도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것이 또 역사를 바로하는 거라고 우리는 또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뭐 애국가를 만드신 우리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백선엽 전 장군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가 투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또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예. 있었고 그리고 분단이 됐고 70년 동안 서로 대립하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다 예.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백선엽 전 장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위원님과 제가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평가가 다른 게 이제 백선엽 전 장군 하면은 6.25 전쟁 영웅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친일 부역 이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네, 본인이 예. 인정했고 그때 당시에 뭐 독립군이 없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예.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영웅과 관련해서 좀 다른 논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당시에 양민을 학살했다라는 또 의혹이 계속 뒤따르고 있고 예. 그리고 당시에 국군이 5개 사단이 투입됐고 또 미군이 3개 사단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낙동강 정선에 240km를 다 막았는데 예. 마치 본인 혼자서 다 막은 것처럼 본인의 공을 너무 과대 포장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의혹이군요. 의혹이 의혹입니다. 있다. 이 예. 부분. 아니 이제 이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부정부패와 연루돼 가지고 강남역에 뭐 16층짜리 빌딩이 있어 가지고 그걸 또 장남하고 굉장히 또 송사에 소송이 달렸다. 벌어졌다. 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민주당에서 국방위 소속, 예. 국방위원장 그리고 간사 그리고 육군 장군 출신 이렇게 세 분이 연결식에 참석을 예.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공과를 평가하고 예. 또 조문은 조문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의 건강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협하게 자기 잣대로만 좀 평가하는 건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좀 우리 국민들이 통합의 길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2020년에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해방 직후에 친일 청산이 완벽하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유산이 계속 역사에 묻혀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통합당 쪽에서는 왜 조문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만약에 조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광복회라든지 또 다른 독립유공자 단체에서 또 화를 낼 게 뻔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는 당연히 조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빈소를 찾아서 직접 조문을 예. 했는데요. 용기 있는 장군이었다라면서 이제 회고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자신이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총으로 쏴라 예. 라는 이제 지휘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연결식에 참석했던 에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또 광복회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와 또 이쪽에서의 뭐 보수 애국 단체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 간의 생각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뭐 예. 광복회라 하면 이제 독립 그 유공자들 후손들이 뭐 만든 그런 단체인데 그 백선엽 장군이 그 친일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왜 미국 장군들이 그 적극적으로 조문하고 그러느냐 해서 트럼프까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편지를 미국 보낼 대통령한테 보낼 일인가? 예. 고인이 우리 참 6.25 국난 극복하는데 많은 공헌을 세웠으면은 예. 그 추모하고 그 참 백세에 사시다가 참 예. 아쉽게 떠나보내는 그 마음을 담았으면 되지. 그걸 트럼프한테까지 편지를 보내고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제시대 때 역사 얘기하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데 그렇죠? 예, 가스라 테프트 미락도 그렇고. 알겠습니다.